예를 들어 음식물 반 통, 그 다음에 나머지 물 붓고 해서 1대1 정도로 맞춰서 약 3주 정도면 이제 동물류는 1대10 정도. 그러니까 떼국이다 그러면 한 통에 10분 정도만 채우고 나머지 물로 채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써. 부패는 뭐야? 부패는 나쁜 게 아니에요. 단백질 분해되는 과정이야. 그냥 바르는 거야. 좋은 게 아니야. 설탕, 탄수화물이 바르는 과정이라고. 질소진이 약 3%. 그러니까 우리가 100리터 통에 만들면은 약 통에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이거 한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이 너무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예. 오늘은 이제 우리가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액비를 만드는 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자담식으로 하는 것은 화학비료를 전혀 안 쓰는 방식인데 관항 쓰시는 분들은 또 이거를 혼용해서 쓰셔도 되고 완전히 유기농을 하실 분들은 또 이걸로 하셔도 되고 하니까 옛날에 폐비 쓰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몇 가지 이렇게 해서 부엽토를 이용한 이제 액비를 만드는 건데요. 지금 다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액비를 얼마나 가르치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몰라서 얼마나 섞여야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담 오일 그리고 자담 유황 그리고 이제 독초액 하나하고 이 액비하고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 거니까 독초액은 다음 주에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부엽토를 이용한 천연 액비 그리고 자담 액비를 만드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참여해서 화기애애하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 자담 노법을 저도 사실 지금 공부하면서 실습하면서 아직도 이제 현장에서 쓰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농사도 많이 접으시고 여러 가지를 해보셨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걸 보면서 어떻게 적용하실지 또 이제 하나씩 또 적용하는 것이 기술이 또 농업 기술이 따로 갖고 계시니까 더 효과적으로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농업 이 실전에서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더 많이 저는 겪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저도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하면서 지금 이제 자연 속에서 다 비를 묻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원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첨단화 되고 아무리 고도가 되더라도 결국은 자연 속에 다 답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것 같이 결국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권이라고 자연을 보자. 별입니다. 농사님 농민한테 얘기해요. 농사를 될까요? 나대로 이 토양 속에서 이 작물에게 필요한 영양만 쪽쪽 선택적으로 끌어올린 영양을 치고 옮기지 않고 노화가 발생되지 않으면서 영생을 하게 된다. 쉽다. 농업이란 무엇인 겁니까? 자연을 친구자 스승으로 등에 업고 길을 걷는 것이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 자담 농법의 철학을 이 영상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자연 그대로 자연에 따라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인간한테도 이롭고 자연에게도 이로운 것이라는 걸로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농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엽토로에서 이제 지금 천연 액비 만드는 부분인데요. 이걸 이제 자담 액비라고 해요. 다른 특별한 건 없고 부엽토를 활용한 것 때문에 자담 액비예요. 나머지 액비 만드는 것은 일반 액비하고 같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액비들이 이제 현기 발효, 우리가 대부분 발효시키는 것들이 기포 발생시켜서 호기 발효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자연 상태에서는 대부분 현기 발효가 대부분 일어납니다. 땅도 뭐 한 5cm만 들어가면 산소가 이제 그쪽이 줄어들고 조금만 더 들어가면 없는 상태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미생물들이 거기에서 다 살면서 우리의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물과 부엽토로 만들고 항상 상온에서 만들어서 줘야 그때 생긴 미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자담 액비는 물과 부엽토만 사용해서 설탕, 당미, 식초, 알코올 이런 것들을 안 쓰고 사용하는데, 이제 이렇게 얘들을 아까 설탕과 당미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토양을 산성화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알칼리 석회나 이런 것들을 항상 농사 짓기 전에 넣어줘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써서 토양이 산성화돼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기 자담에서는 우리가 이제 발효와 부패의 차이를, 이제 발효는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제 그 미생물이 작용하는 걸 발효라고 그러고, 부패는 이제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뭐 부덕이 생기고 뭐하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냄새나고 부패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발효와 부패는 인간의 몸속에서도 발효와 부패의 균들이 7대3, 8대2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제 부패시키는 것들은 똥으로 나가게 하고, 발효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사람도 미생물에 의해서 영향을 흡수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에서.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자담 액비에서는 발효와 부패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냄새 난다고 뭐 이거는 부패고 좋은 냄새 난다고 해서 발효라 이렇게 하는데, 식물의 입장에서는 부패하고 발효를 따지지 않습니다. 방금 거기에 뭐가 분해되는 과정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입니다. 저도 이거를 액비를 몇 년간 만들다 보니까 이제 단내가 나요. 이 발효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는 게 단내가 나고, 처음에는 저도 이제 좀 혐오스러웠죠. 막 부덕이 크고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막 손 댈 때도 그 떴을 때도 좀 거부감이 생겼는데, 한 2, 3년 하니까 이제 친숙해요. 그냥 좀 뭐 튀어도 뭐 별로 저기 하지도 않고, 이거 하는 과정에서 이제 미생물 배양한 거를 넣어주면 그 훨씬 더 발효나 부패가 잘 되고 액비가 더 잘 만들어지죠. 왜냐면 어차피 그 미생물을 우리가 이제 반주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배양할 때 한 바가지씩 조금씩만 퍼 넣어주면 많은 미생물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액비가 잘 만들어집니다. 빨리. 그래서 이제 현기 발효, 모든 동물들은 다 소화기관 내에는 다 현기 발효를 하고 있고요. 전통 음식들은 다 현기 발효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 발효냐 현기 발효냐에 대한 것은 이제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 그리고 호기 발효는 비타민과 필수 아미노산을 파괴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음식 쪽 관련된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호기 발효를 절대 시키지 않는다고 해요. 작물의 잔사나 열매로 만든 액비보다 영양적으로 완벽한 액비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액비를 만들어서 주는 반주시키는 방법이 있고, 잔사를 그대로 병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탄저병이 걸려도 겨울을 나지 못해요. 탄저병들이 이제 요 방식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방식의 자담식 방식에서는 또 미생물을 계속 주기 때문에 미생물이 또 어떤 미생물의 밸런스를 맞춰줘요. 부엽토로 만든 감자 미생. 열매 안에는 가장 이제 농도가 짙은 영양분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열매가 달릴 때는 열매로 액비를 만들어서 주면 좋고, 왜냐면 열매 많이 가야 되니까. 이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또 우리가 성장을 이제 생식 성장, 영양 성장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액비를 좀 구분해서 주면 좋은데, 전체적으로는 그냥 넣고 주면 됩니다. 그래서 물 조금 넣고 그냥 부엽도 한 줌 넣고 하면 이런 식으로 딸기 액비가 전용 액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마토 액비가 되고, 요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물 자작 부엽도 한 줌 하면은 이제 그게 뭐 종류에 따라서 짧게는 뭐 열흘, 길게는 뭐 3주 안에 쓸 수 있는 액비가 나옵니다. 계절의 온도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래서 지금 음식물 산야초를 액비를 만들 때는, 예를 들어 음식물 반 통, 그 다음에 나머지 물 붓고,
해서 1대1 정도로 맞춰서 약 3주 정도면 이제 액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뭐 우리 모기장 같은 거나 망에다 놓고 뭐 이렇게 걸러서 쓰고, 예를 들어 이제 대량으로 할 경우는 그걸 우리 저기 양수기로 뽑아 쓰듯이 이제 망을 쳐가지고 그걸 뽑아가지고 올려서 쓰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가정에서 쓰는 정도는 그냥 음식물 통 하나 놓고 하면 되고, 뭐 200~300평 정도는 그 파란 통 하나 놓고 한 2개 놓고 하나 쓸 때쯤에서 이렇게 또 쓰고, 근데 이제 많이 쓸 때는 좀 양을 좀 늘려야 되겠죠. 근데 보통 이 음식물 앱이나 이런 것들 관수를 할 때 나중에 비율 나오는데 최소 10대1 이상을 써야 돼요. 왜냐면 이제 거기에 소금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집적되어 있어서 특히나 소금기 염분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작물이 있을 때는, 특히나 어릴 때는 그 비율을 좀 맞춰주는 게 뭐든지 이제 과하면 문제가 되니까요. 쇠기름 액비도 요즘 많이 해서 씁니다. 이게 칼륨이던가요? 쇠기름 액비가 K, 칼륨질이 많아서 이거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거 이제 과일 열매 맺을 때나 이럴 때 쓰면 좋고, 이제 그래서 각 우리 산야초 중에도 어느 부분이 더 많은지, 영양분이 많은지 이런 부분들은 뒤에 또 표가 있으니까요. 나 곡물류는 1대10 정도. 그러니까 뗏목이다 그러면 한 통에 10% 정도만 채우고 나머지 9%를 채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3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쓰면 되죠. 근데 내가 보면 색깔이 진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발효나 부패가 액비가 됐다라는 것이 좀 느껴져요. 이제 좀 이렇게 자작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날씨가 뭐 여름에는 또 더 빨리 되고요. 뭐 금방 되기도 하고. 더 빨리 되게 하려면 미생물 좀 넣으면 더 빨리 되니까. 인분 액비, 오줌 액비, 그리고 음식물 액비가 이제 내년 기준으로 저 정도씩 1톤, 2톤씩 나온다고 그러는데, 한 소금만 받아놔도 양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제가 또 받아서 지금 그걸 액비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거의 소변 받으면 그 우리 저기 질소질은 한 300평 정도는 거의 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 액비 함량 보면은 예를 들어 TN 이쪽 질소질이 약 3%. 그러니까 우리가 100리터 통에 만들면은 약 3kg 정도의 화학 비료를 주는 효과의 양의 질소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건 천연이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천연 비료와 화학 비료의 차이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천연 질소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3kg 정도면은 대강 환산하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가 나오죠. 칼륨, 산화칼륨, 뭐 산화인, 칼슘, 마그네슘 해서 음식물 액비에서는 거의 뭐 종합 복합비료 정도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pH도 한 7 정도 나오네요. 전기 전조도도 한 45 정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자담에서 다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근거로 왜 그걸 쓰는지 그런 것들을 더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들어오십시오. 네. 들어오세요. 저 이제 7월 20일자로 임실 사무소로 발령받았었거든요. 근데 뭐 친환경이랄지 아니면 원산지랄지 잘 아시고 계신 계획이나 뭐 직불 이행에 궁금하시거나 그런 것에서 막 사무실로 찾아오시고 전화도 주시고 농협 경영체죠? 네. 한 업무 한 5분 좀 정말 한번 이야기해주면 안 됩니까? 괜찮겠습니까? 저기 여기 계신 분 지금 오늘 교육이 8회차인데 친환경로 오늘 가시려고 그런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농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저희 귀농주 협회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말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농업 관련된 거 다 거기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좀 뭐 자리가 좋은 것 같아. 네. 우리 소장님이 또 이렇게 팀장님 해주실래요? 간단하게 소개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이거 한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이 너무 저 농산물 품질 관리원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자체하고 다른 농림축산식품부 이제 소속 기관으로 그래서 소속 기관에 이제 저희 농산물 품질관리원, 그다음에 독립종자원, 검역검사본부 그렇게 해가지고 소속 기관이고 이제 또 산하기관은 농어촌 이제 농어촌 AT죠. 국민적인 산하기관이고요. 저희는 농림부에 소속된 소속 기관이고요. 그래서 그 농림부의 업무를 대부분 저희가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작은 농림부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거는 이제 그전에 저희가 친환경 인증도 했습니다만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인정기관이고 인증기관인데 인증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국제적인 그런 규약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후 관리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에는 저희가 인증도 내드리고 그랬으니까 이제 인증에 대해서 인증기관이 있기는 있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문의하시면. 저는 우주 획비 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생선획비도 여기 보면은 질소 위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각 골분이든 생선이든 깻물이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함량이 다른데 그 중에서 볼 게 이제 질소질인데 생선 같은 경우는 7.44%니까 아까 100리터 100kg니까요. 기준으로 봤을 때 약 7, 8kg 정도가 나오는 거니까 상당히 많은 질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산야초 정이 없으면 일반 풀들이라도 넣고 반통 넣고 물 채워서 자작하고 부역 반좀 넣어주면 이 풀 같은 경우는 뭐 여름철 같으면 한 일주일이면 바로 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떴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목사님과 크게 하신 데는 통에다 넣고 막 양수기로 뽑아 쓰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파란 통이든 아니면 새카만 통이든 이제 그거 해가지고 고래통 그런데 넣어놓고 계속 떴으면 돼요. 또 부족하면 또 풀 넣고 또 부역도 넣고 하면 거기 미생물이 사니까 계속 액계를 만들어주죠. 그러면 이제 화학비료를 안 쓰거나 거의 조금만 쓰고. 우리는 원래 5,000원과 설탕, 당밀, 알코올, 식초를 썩은 적이 없어요. 맞잖아요. 옛날 농부에게는 부패에 진하게 썩은 액비가 너무 깊었어. 왜? 화학비가 없었어. 그러니까 부패는 뭐냐? 부패는 나쁜 게 아니에요.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이야. 그냥 바르는 거야. 좋은 게 아니야. 설탕, 탄수화물이 바르는 과정이라고. 이 생각 재능도 발효를 좋고 부패는 나쁘단 말 한마디